안녕하세요. 육군 장병 여러분. 안전한 육군 만들기 군사경찰이 함께합니다의 진행자 김성민입니다. 최근 TV를 보면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뉴스가 심상치 않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육군 내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마약범죄 예방법부터 마약의 위험성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육군 군사경찰 수사관 김지연 상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육군 군사경찰 마약전담 수사관 김지연 상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군 장병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규범 상병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육군 현역 장병 상병 최규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 상병님은 주변에서 마약과 관련된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주변에 유학이나 해외여행 다녀온 친구들로부터 마약을 권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뉴스를 통해서만 들어보긴 했는데 저도 한 번 정도는 다녀왔을 법한 장소들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일어나니 좀 소름 돋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라고 할 수 없게 됐죠. 전문가님, 이 최상병 이야기처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마약 관련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마약 범죄 지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특히 10대에서 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 마약 거래의 특성상 인터넷 이용이 활발한 청년층에서 마약 중독 사례가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마약 복용이 왜 문제가 될까요? 마약은 일반 의약품에 비해서 의존성이 강하고 또 금단 증상이 정말 강한 편입니다. 또 내성이 생기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죠. 이렇게 마약에 한 번 중독이 되면 금단 증상 및 의존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해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2차 범죄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기 때문에 마약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젊은 층 위주로 마약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가 많은 이 군대에서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를 접하기란 그래도 좀 많이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마약에 연루될 가능성 크게 없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요. 요즘 워낙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마약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이 마약 사범이 된다면 사실 저로서는 좀 상상이 잘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혹시 두 분은 다이어트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항상 다이어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병님은 어떠세요? 제가 갑작스럽게 살이 찐 적이 있어서 그때 고혈압 위험이 있었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이어트 약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이어트 보조제 정도는 구매해봤고 정체기 때는 약물도 고민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자기관리의 시대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이어트는 한 번쯤 다들 고민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 약에 마약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에 마약의 함정이요? 네. 최근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빠르게 퍼진 다이어트 약이 있는데요. 일명 나비약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이 약물의 정체는 바로 디에타민이라는 약인데요. SNS에서 나비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이 약물이 다이어트 약이 아닌 마약이었단 말일까요? 이 디에타민은 실제로 고도비만 등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용량, 처방 일시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이죠. 네. 그러면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 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 적법한 루트를 통해 구입하고 용법에 대한 철저한 관리만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약품이 대리구매를 통해 인터넷에서 개인들 사이에 쉽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디에타민 말고 다른 마약류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 또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이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약품 거래 때문이기도 한데요.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약품은 일단 안전성을 보장할 수도 없고 어떤 마약이 다른 용도로 거래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약품은 약사와 의사의 복약 지도와 처방을 꼭 받고 구입하셔야 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쉬자. 반타? 예, 좋지만 합니다. 나 솔직히 나는 근데 말년치고 일 너무 많이 했어. 그치? 경찰 이거 처음 보는 담배지만 합니다. 이거 내가 입대하기 전에 태국에서 폈던 건데 이게 스트레스니 직방이거든? 이게 보통 담배랑 차원이 달라. 어떻게 한입 쳐? 저 태국 담배 처음 펴봅니다. 이거 담배 아니야. 이게 담배가 아닌 뭡니까 이게? 이거 대마야. 대마. 조용히 해. 이게 뭐 부작용도 없고 그냥 뭐 담배보다 중독성도 덜하대. 그냥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아무도 몰라. 어떻게 한입 줘? 스트레스 직방. 네, 이 화면에서처럼 해외에 체류하게 되면서 마약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최근 상습적으로 대마를 피우고 주변에 유통까지 했던 대마 사범 20명이 적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학 시절 대마에 손을 댄 뒤 끊지 못하고 직접 재배와 유통에까지 뛰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 중 외국 유학했던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집중력이 좋아지는 약이라면서 마약을 권유받았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대마가 합법인 나라의 경우에서는 권유하는 사례도 많고 또 음식에 대마를 넣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주의해야 하죠. 이 해외에서 대마 잎이 그려진 제품이나 마리화나 또는 카나비스라고 적힌 제품은 대마가 함유된 제품이니 절대 구입하거나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대마가 합법인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대마초가 합법인 곳은 미국 일부주, 캐나다, 우루과이, 몰타, 조지아, 태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서유럽과 중남미, 그리고 미국 절반이 넘는 주에서는 비범죄화가 되어가는 추세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속인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범죄화된 국가든 합법이 된 국가든 어디서든 마약류를 복용하면 처벌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에 징계처벌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마약 범죄에는 연루되어선 안 되겠습니다. 네, 또 이 밖에도 해외여행 시에 반드시 주의할 사항이 또 하나 더 있다고요? 네, 혹시 해외에 갈 때 물건 하나 전달해주고 몇백만 원씩 받는 단기 알바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입대 전에 배낭여행 가려고 찾아보다가 대학생 대상으로 해외여행 지원금을 주겠다는 광고였는데 물건을 전달해주는 게 조건부더라고요. 저희가 가려던 여행 지역이 아니라서 포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만약에 그 지원금을 받고 여행을 가셨다면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저 지금 살짝 소름 돋는데. 혹시 그 전달해야 하는 물건이 마약인 건가요? 예전에 TV에서 본 것 같아요. 물건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 물건이 마약이어서 나도 모르게 마약 사범이 된 억울한 사연이요. 맞습니다. 이 해외에서 마약이 밀반입되는 방법 중 하나가 마약 드롭, 일명 마약 던지기 수법인데요. 중간에 이 마약을 운반해주는 사람을 마약 드로퍼 혹은 드로퍼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기 어려운 주급 350만 원, 월급 1000만 원 등의 고액 알바 광고를 내걸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만약에 마약인 줄 모르고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 사범이 될 수 있죠. 최근에 마약 거래는 대면 거래보다 이 드로퍼를 이용한 밀반입이나 비대면 거래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약 사범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무서운데요. 마약 던지기 수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특히 해외여행 시에 공항이나 호텔 프론트에서 다른 사람의 짐 속에 마약을 숨겨서 운반하는 방법으로 밀수하는 그런 수법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서는 자신의 짐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면 중형에 처하기도 하니까 더욱더 조심해야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나요? 처벌 규정에 관련해서는 다음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마약에 대해 막연히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또한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장병 여러분께 알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김지영 수사관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마약류는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마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꼭 신고와 상담을 통해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육군 장병 여러분들의 안전한 군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C 김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